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모시고 이 국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장군님은 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참 탁월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은, 그러면서도 유연한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우선요. 네네. 요즘 지금 이 미국과 북한 간에 미국 우선 북한에서 연말에는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제대로 보내겠다는 둥, 또 계속 이 언론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 하면서 심지어는 김영철 조 평화통일위원장은 넉 달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로켓을 자꾸 쓰는 로켓맨이냐 또는 감당하지 더 이상 이럴 짓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었는데, 왜 이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겠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 2018년 초부터 이루어졌던 2년간의 사기쇼가 허망하게 막을 내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사기쇼에 사기를 친 사람은 김정은은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비핵화를 한다고 한 적이 없고 김정은은 여러분도 작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4월 20일 당 중앙위 7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풍계리 실험장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6차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폐쇄한다. 이제는 핵무장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를 신경 쓰겠다. 핵은 이미 된 거고. 그래서 내가 핵 경제 병진 농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데 문재인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했고, 트럼프도 3월 8일 날 정의용이한테 그 이야기를 보고받았을 때 눈치는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지,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아는데 미국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단지 트럼프가 이걸 덜렁 물은 것은 이것을 문재인하고 같이 쇼를 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작년도에 중간선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평화 쇼를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아니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둘이서 해당 국민을 속여서 쇼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와서 끝장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2년간의 그게 됐다라는 거고. 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저게 ICBM으로 쏘느냐 안 쏘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만약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으로 쏘게 되면 그나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트럼프하고 문재인이가 양국 국민을 속인 사기사가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 하에 진행되어 있던 비핵화 협상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은 ICBM 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김정은이는 자기가 ICBM 동창리에서 ICBM을 쏘는 거나 풍계리 핵실험을 더 하는 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특히 풍계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기 기대 이상으로 문재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중단시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국민한테 자랑하면서 이것의 전략적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ICBM을 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지금 갑질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이 쏴버리면
갑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더 이상 트럼프한테 대해서 김정은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를 상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 거의 2년 동안 미국 국민들의 자랑거리를 해놨는데 자랑거리가 박탈이 됐다. 근데 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가 내년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이 곤란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ICBM을 쏘면 미국이 진짜로 군사행동을 할 여태껏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장 높아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이 만일 크든 작든 군사행동을 하면 김정은이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응하지 않고 참아내면 그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순간 권력과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ICBM을 쏘고 난 뒤에 예컨대 트럼프가 소규모 한두 군데 군사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갑질은 트럼프한테 넘어갑니다. 야, 너 더 때릴 테니까 더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ICBM을 가지고 결국 김정은이가 ICBM을 뭐 꼭 쏘고 싶어 쏘는 게 아니라 ICBM 왜 쏘겠어요? ICBM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ICBM을 통해서 협상의 판을 유리하게 걸기 위한 중요한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것이 이번에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했지 않습니까? 전략적 지위를 굉장히 높인다고 얘들이 개념적으로 자랑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엔진 실험한 장면을 화면으로 내보내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고체 연료로 성공했다든지 백두 엔진을 몇 개 붙여서 클러스팅해서 굉장히 고출력의 엔진을 개발했다든지 뭐 이렇게 일단은 그것을 시험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게 가장 가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죠. 좀 무거운 거면 중거리 미사일 정도, ICBM이 아니고 괌까지 날아가는 좀 곤란하면 괌하고 일본 중간 정도 떨어지는 대개 한 2,500에서 3,000km 정도 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를 쏜다 그러면 위성을 쏘았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때문에. 물론 위성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니까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만은 트럼프는 이것을 위성이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위성이 아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자랑거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보면 유심히 알겠지만 1000km 이내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13차례나 방사포까지 포함해서 시험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단거리는 괜찮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애써 외면했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 자랑거리 ICBM 발사와 핵실험을 막았다고 하는 유일무이한 북핵쇼에 대한 자랑거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합리화시킨 거거든요. 그 위성을 쏘면 일단 트럼프는 합리화시키면서 피해 나가되, 다음 차례는 김정은이가 내년 예컨대 2, 3월쯤 ICBM을 쏠 수 있겠다고 싶어서 트럼프한테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소위 강압 전략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ICBM을 바로 쏘기보다는 ICBM을 가면서 트럼프의 목줄을 지는 것을 조금씩 살라미로 높여가는 수준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방금요, 그 맨 끝부분에 높여가는 거 아니습니까? 전 이번에 지금 3일 전입니까? 동창리에서 말하는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시험이라고 했다. 시험. 뭔가를 뭐 했다. 근데 전략적 지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중단거리라기보다도 사실 ICBM이 되어야 이게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적이라는 거는 사실 전쟁 때 쓰는 무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고체 연료든 ICBM급을 이번에 시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방금 우리 신장군 말씀대로 미국에다가 바로 트럼프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ICBM을 이번에 시험했다 이 말은 안 하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지위가 있는 거죠. ICBM급의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또 이 수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내부 수습용으로도 그렇게 썼고요. 근데 이러한 데 대해서 트럼프가 어쨌든 반응을 했습니다. 뭐 로켓맨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자칫하면 더 이상 교묘하게 말을 했더라고요. 즉 김정은이가 이렇게는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랬더니 또 김영철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북한은 어떤 점에서는 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잃을 게 많이 있다고 말해도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돼서 잃을 게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참 그런 나라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가 좀 있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전략적 지위와 예. 코멘트 좀 하고 예. 하겠습니다. 전략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ICBM은 화성 15라고 2017년 11월 달에 이미 만 몇천 킬로 날아간 거 쏘았어요. 화성 14호만 해도 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소위 말해서 화성 14호, 15호는 우리가 ICBM급으로 이미 사거리는 충족이 됐고요. 화성 12호는 IRBM,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되게 광암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뭔 또 전략적인 지위냐? 이게 뭐냐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만 다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고요. 탄두 재진입이라고 안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 전략적 지위는 뭐냐면 2015년, 2017년에는 거리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었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됐다. 첫 번째가 적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성 15는 액체 연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며칠 동안 연료 주입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무기로서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연료 주입 시간 때문에 미국한테 노출돼서 발사하기 전에 파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체 연료로 하면 이제 트럭에 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 발사대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시험을 했다. 이러면 10분 이내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날아가서 탄두 재진입을 해야 돼요. 대기권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기술입니다. 탄두 재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려 꽂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이 조금만 틀려도 튕겨나가 버려요. 요것을 이제 정확하게 탄두부 정밀 유도라고 하는데 요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에 정확하게 꼽혀 들어갈 때 엄청나게 수천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내화 능력이죠. 근데 내화 능력은 사실은 내화제를 많이 쓰면 안에 견딥니다. 근데 왜 만 킬로 날아가는데 소위 날아가는 탄두가 작아야 작은 미사일로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거는 사실은 미사일이 작으면서도 탄두부에 내화제를 조금만 넣어도 들어가요. 근데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아니더라도 엔진 출력만 커서 한 두세 배 되는 미사일의 엔진만 있으면 아니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내화제를 붙이면 탄두 재진입은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고체 연료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탄두 재진입에 내화제를 충분히 할 만큼 내화제 자체가 고급은 못 보여주지만 엄청난 엔진 출력만 보여주면 북한의 소위 말해서 화학기술, 소재산업기술로도 내화제가 충분히 되겠다고 말하는 엄청난 추력의 엔진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 지위다. 그래서 비로소 2017년에 사거리만 보여주던 ICBM 능력을 이제는 제대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급으로 완성된 ICBM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한 전략적 지위고요. 북한은 이런 핵에 관련돼서 자기 능력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의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북한은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 내부 자기 소위 오디언스 청중이 내부 북한 주민일 때 북한은 거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좀 돼요. 우리가 못 사는 게 미제 뭐 이렇게 핑계는데도 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이야기할 때도 평화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교적 수단이 되는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어디 국제사회와 협상을 해야 될 무기 수준을 갖고 올 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짓말하면
협상력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 외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보고 평안이 뭐 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지위는 절대 허언이 아니고 이 전략적 지위가 말이 아닌 진짜라는 것이 아까 그래서 영상인 거 보여주는 것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다는 말에 제가 꼭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북한 주민은 이럴 게 별로 없습니다. 김정은은 잃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잃을 게 많은 사나이가 김정은입니다. 왜?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강한 권력과 거의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김정은의 모든 행동은 도덕적, 비도덕적 모든 면에서 멘탈군화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것은 북한 주민이나 그걸 이야기한 뭐 이영호나 이런 친구는 잃을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김정은은 잃을 게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면 북한 주민과 김정은의 처지를 모르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과 어떤 문제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착시를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동창리에서 시험했다 하는 거죠. 전략적 지원 이런 거 이제 이게 ICBM이냐 아니냐, 고체 연료냐 뭐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 북한 핵 문제가요, 이 당사자가 우리여야 되는데, 지금 동해에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400km, 500km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500km면 제주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즉 근데 이 지금 노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설전, 또 이 보이지 않는 또 이 무기 위협,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당연히 이제 처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미 억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을 파괴시키는 수단으로서 핵을 개발한다. 그 주 수단이 ICBM과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가진 잠수함에 탑재한 SLBM이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북한 비행기가 장거리를 못 날아가기 때문에 ICBM과 SLB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한 단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전쟁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대한민국하고는 1대1 전쟁 구조를 만들 때 써먹을 겁니다. 두 가지겠죠. 대한민국은 항복하거나 전쟁이 필요 없이 항복하거나, 그래도 한국이 싸우겠다면 전쟁을 하는데 단기간에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과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과는 1대1 싸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미국과 하기 위해서 ICBM과 SLBM이 필요한 것이고, 한국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자,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제 문제점은 우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ICBM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빨리 협상을 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을 희생해서라도 그거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무슨 대책이냐? 그냥 이북하고 잘 지내서 평화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 머릿속에는 고려민주연방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고려민주연방제가 들어가면 한반도에 전쟁 필요 없이 거의 사실상 즉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소위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차라리 더 낫다고 하는 평화지상주의의 본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미국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즉 미국의 ICBM이나 SLBM이 북한이 만들더라도 그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디카플링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경고도 하고 붙잡아둬야 되겠죠. 특히 올해 그건 한국에만 위협이 되고 미본토 위협은 안 되니까 상관없다고 한 것은 트럼프한테 따져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반
기본 계약 조건을 공공연하게 위반했다 하고 따져야 되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한국의 위협이 미국의 위협이고 미국의 위협이 한국의 위협이라고 보고 서로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계약을 글로벌 리더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렇게 계약 위반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느냐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한미 동맹은 어떤 경우라도 비핵화보다 훨씬 고가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 6.25 전쟁으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북한의 설사 비핵화가 된다 하더라도 비핵화와 교환을 할 수 있는 등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시켜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1000km 이내 우리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일단 북한이 그러한 핵미사일을 못 쏘도록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포의 균형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지면 좋지만은 당장 핵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뭐 나토식의 핵공유 체제를 만든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도 혹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핵 개발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방해됩니다. 조용히 저는 우선 농축시설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20개 이상이면 경제적인 이유로 농축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에서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55개의 원전이 있고 2개의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농축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처리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에 관련돼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최소한 한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핵 잠재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우리 재래식 첨단 전력을 가지고 소위 킬체인 쏘기 전에 부시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이건 한국만 어려우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값싼망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한국의 능력을 조금씩 능력에 맞춰 좀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한 정확하게 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안보 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여론의 압박으로서 기존 정책을 바꾸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안보의 해법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다. 뭐 이렇게 기결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요. 아까 처음에 지금 이 미국과 이 북한 간의 지금 뭐 지금 현재는 설전이죠. 말로 하는 이 설전은 결국은 지난 근 2년 동안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이 사기쇼, 즉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포기할 의사가 있어 보이더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기쇼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거의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이요, 이런 이 사기쇼인지를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알고 이렇게 북한 핵무기 보유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쇼에 들러리를 썼는지 아니면 몰라서 썼는지 그거는 진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몰라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럼 뭐 두 가지 목적이었을까요? 일단은 아주 문재인 정권을 선의로 해석하는 경우, 선의로.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국내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선거에 도움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정치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걸 도움을 주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해서 2018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참 큰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제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그래도 착한 남자라면 이 정도 의도로 가진 거고, 정말 나쁜 남자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 주사파들 생각에 여러 군데 곳곳에 남이지만 그 사람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오열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쨌든 선거에 이용하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든 정말 오열적 생각으로서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다만 하는 행동 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향으로 갔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정치적 쇼로 할 때 대표님 가만히 보십시오. 2017년대 이제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잖아요. 북한이 핵능력에 아주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진보가 있었죠. 핵탄두에 그 소위 말해 수소폭탄 실험이 됐고 ICBM까지도 됐고 그랬는데 역으로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가 또 3개 연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가 됐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2018년도 한꺼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쇼하는 바람에. 그죠? 근데 2018년 지금까지 쇼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트럼프는 이득을 본 게 별로 없습니다. 재미는 문재인이 봤어요. 그럼 내년에 문재인이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11월 달에 트럼프는 재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게 아닙니까? 이제 내가 재미 보자. 너는 좀 빠져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도 작년도에는 문재인이 줄 게 있었어요. 한미동맹을 뭐 약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김정은이가 받을 건 거의 다 받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노무현하고 김대중이 때는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엔 제재 2017년 나온 제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김정은이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끼면 걸림돌만 된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단계. 그러면 내년 이제 문재인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총선 때 한번 쇼를 해서 어게인 2018년 지방선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당사자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내년 한 10월쯤 9월쯤 대선에 앞서서 그 쇼를 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서로 다른데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냥 맹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방위비 같은 것들을 막판에 급격하게 올려줘서 어떤 기존에 했던 것처럼 돈을 가지고 돈 좋아하는 트럼프를 매수를 해서 예를 든다면 금강산 관광 해제 같은 것들을 받아서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유엔 제재. 관광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4월 이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를 꼬셔서 총선 이전에 판문점에서 한 브라이티 쇼를 하려고 호시탐탐 앉아서 청와대에서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것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여기 추가해서. 예. 제가 근데 하나 추가하기 전에요. 예. 이 말하자면 이 사기 쇼가 네. 사실 북한도 사기 쇼를 했죠. 네. 원래 할 의사는 없지만 마침 할 의사가 있는, 즉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뭐 회담에 응했다는 점에서 이 사기 쇼를 했고, 또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트럼프도 사실은 쇼를 했는데, 저는 이 트럼프의 쇼가요, 더 이상은 지속되기, 트럼프가 왜 미국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기가 저는 어려워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한 뭐 10명도 넘어요. 며칠 전에 보면 뭐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좁혀지면 트럼프의 대북한 핵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게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도대체 뭐 당신 지난 정권하고는 다르다 했는데 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트럼프가 저는 더 이상 이제 쇼를 못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과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주 한반도가 아주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으로 봐야 될지.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즉 쇼만 계속되는 상황은 안 되고 뭔가 미국이 그냥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저는 우선 북한이 사기를 안 쳤다고 하는데 정말 북한은 비핵화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요. 그래도 언론에 보도될 때는 마치 북한이 비핵화 그게 그게 우리 쪽 언론이 그걸 만드는 거죠. 예. 북한의 의도는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핵 군축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4월 20일 날 그렇게 했고 작년 연말에 아예 공개적으로 언제 우리가 비핵화한다고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북비핵화 아무도 안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만 굳이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하고 핵군축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동창리고 풍계리고 하는 것을 군축의 일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핵군축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먼저 선제 불사용 원칙도 밝혔잖아요. 우리가 먼저 쏘지 않는다. 공격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일관되게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북한의 요 이야기를 싹 바꿔서 사기를 친 거는 문재인하고 트럼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삐뚤이도 말은 바로 했다고. 우리한테 거짓말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의 사기쇼가 효과가 있을까? 지금 봐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소위 핵확산 금지적 탈퇴를 선언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해요.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이슈화가 된 게 26년째인데요. 사기쇼는 늘 반복됐습니다. 참 이상해요. 똑같은 사기 참유 저질 마술쇼인데 계속 새로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들은 새로운 쇼라고 신상이라고 열광했습니다. 그 참 중요한 말. 그 26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도 또 쇼 통합니다. 왜 통하느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그전 정부에서 써먹었던 쇼를 다시 무대에 올리면 그냥 그것을 그냥 북한이 노력 안 해도 정권들이 알아서 포장해서 마치 신곡인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저희가 황당한 것은 예를 들면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이 육자담 했을 때 훨씬 진전된 거였습니다. 그때는 전문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쉽게 말하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다 폐기한다. 한국은 다시 뭐 핵을 개발하거나 배치하거나 소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재천명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 이거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왔어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사기쇼가 시간이 지나면 사기라도 좀 더 멋지게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마술쇼는 점점 더 내용이 후져져요. 그런데 관객들은 계속 박수를 쳐요. 자, 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의 사기쇼가 지금 효과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 두 가지인데 북한이 만약 ICBM을 쏘면 이거는 진짜 사기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얼마든지 지금 벌써 핑계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북한한테 대선에 끼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그동안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잘 돼 갔는데 저놈이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2년 동안 했던 북한의 전쟁을 방지했던 내 노력이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김정은이 어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마치 북한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를 치고 공갈하고 이간질을 했던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한테 블레임, 소위 핑계거리를 댈 만한 준비는 트럼프는 다 끝나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놨는데 저 마지막에 코리안 얼굴 누른 아이 둘이서 협잡을 해가지고 이것을 마지막에 약속을 오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화끈하게 군사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이게. 그걸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있는 김정은이는 ICBM은 아마 안 쏠 가능성이 많아요. 자, ICBM을 안 쏘면 트럼프는 어떻게 시효하느냐. 자기 말로서 일단 군대를 2017년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고 뭘 보내고 말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흘리고 북한을 때릴 듯이 막 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래서 말폭탄이 오가고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 전체 분위기를 또 문재인하고 트럼프 특히가 전쟁이 날 듯이 올려요. 그래놓고 딱 내년 3월쯤에서 또 만나서 쇼한다. 전쟁을 또 막았다. 그러면 지금 보듯이 이 냉철함을
한국 국민들이 유지할까요?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 뭐 한국에 일어난 일은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기쇼가 통해요. 이게 26년 동안 매번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사기쇼는 끝나긴 끝났는데 본질은 그 사기쇼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지는 제가 자신이 없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 사기쇼가 26년 동안 네. 또 앞으로도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레파토리도 별로 또 바뀌지도 않고 더 후져가면서도 그렇죠. 또 거기에 놀아나는데 이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안보는 있잖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안보 불감증이냐면 안보의 결과는 전쟁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나야 잘못됐다 잘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가 사기쇼로 끝나든 또 평화쇼를 하든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뭐 생업을 하고 내일 편안하게 잠자리 일어나는데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나중에 국민 여러분들 생활에 영향을 끼칠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졌거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 게 겁이 나서 북한에 항복했을 때 아이쿠 그때 잘못됐구나. 결과는 그때 나타나니까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는 행정부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업, 개인, 정부 여러 가지 다자간이 형성하죠.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행정부만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도 예산 일부 외에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는 효과도 마지막에 전쟁 같은 거 극단적인 상황에 암처럼 제일 뒤에 나타나지만 원래 그에 관여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 관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은 정권이 바뀌고 그 바뀐 정권이 올바른 전문 관료 집단을 임명을 해서 전문적으로 정책을 피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이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을 설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은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알지. 온 정부가 나서서 KBS, MBC 그 언론을 통해서 평화가 왔다고 떠들어대면 아니 지금 생업에 하시는 국민들이 평화가 온 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우리 신 장군님으로부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사기쇼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 뭐 이런 것도 복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는 뭐 국가안보가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그러나 이거는 영향이 미쳤다 하면 그건 끝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능력 이전에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적이 아니면 대한민국 군대는 왜 있습니까? 북한의 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을 위한 국방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 국가안보 걱정해주는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서 뭐 북한은 전혀 도발한 일이 없다고 말해주는 이런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때 4월 총선 때 말하자면 야당이 진짜 압승 내지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식 장군께서 방금 그러한 국가안보관을 가진 분들이 국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도 좀 활발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활동은 제가 좀 제 능력상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론을 알리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상황은 사실 절망적인데 예. 절망적이라기보다 뭐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세상이라는 게 조금씩 아까 또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다 보면 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뭐 유재수 건도 그렇고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어딘가 뭔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류 문명의 진전이 그 흐름에 있을 때는 참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발을 건너서 대간해 보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정말 조금씩 좀 전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아니고 저거 왕조인데요. 저거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400~500년 전에도 저런 전제 정권은 그렇죠. 드물었죠. 드물었습니다. 드물었는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그럼. 한 400~500년 전으로 인류 문명이 뒤로 돌아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고 있는데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러세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국은 역사의 큰 물줄기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보고 예. 열심히 우리가 역사의 진보를 믿고 예. 문명을 믿고 진리를 믿고 정의를 믿는다면 하등에 그들과 싸우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신원식 장군과의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